그 지역적 흐름을 한번 보시죠. 똑같은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인데, 자, 특징은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은 예전에 비해서 거래량은 많지 않은데 상승을 한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시장에 매물이 많잖아요. 시장에 매물이 많지 않은 거. 만약에 매물이 많으면 거래량이 더 늘었겠죠. 근데 거래가 되고 호가가 올라가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거래량에 대해서 요즘은 주택시장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냐. 거래량이 없으면 호가는 더 세게 나오니까 더 많이 올라간다. 자, 왜 수도권인가? 이건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자, 바로 실수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초저금리 그리고 교통호재, 3기 신도시 인프라. 자, 이런 이유로 이제 수도권은 올라가는 것이고, 자, 이제 그 지방으로 보면 청주 지역이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방사능 가속기 때문에 뭐 오창 지역이 많이 올라가고 뭐 청주 지역이 많이 올라갔죠. 그동안 저평가되었다. 자, 이제 호서지방. 자, 세종, 대전, 청주, 천안. 자, 그렇게가 이제 호서지방인데, 뭐 어떻게 보면 순서상으로는 뭐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갈 지역이었어요. 예상. 왜냐면 세종에서 재미를 보신 분들이 대전으로 갔고, 대전에서 재미 보신 분들이 천안으로 갔고, 천안에서 재미 보신 분들이 그 모든 분들이 다시 또 청주로 간 거죠. 그러한 그 순환매의 흐름으로 들어간 거예요, 청주는. 자, 그런 흐름으로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고, 대구, 부산, 서울, 우르르 들어갔어요. 지금 청주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투기 세력들이 엄청 들어가서. 그래서 이 법인 세력의 거래 비중이 작년 11월 달에 7%였는데, 그러니까 작년부터 사실은, 작년이 아니죠. 몇 년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벌써 들어왔는데, 작년부터 그게 달았어요. 그게 달았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20%까지 올라왔어요. 법인 거래가 4월달 통계로 보면 20%이다. 자, 그리고 청주의 그 외지인 투자자가 1월부터 4월까지 52.7%라고 합니다. 52.7%. 자, 결국은 이게 외지 투기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외지 투기 세력들이. 자, 보십시오. 청주의 아파트는 청주의 사람들이 사고 팔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것의 반을 외지인들이 샀다는 거예요. 강남의 아파트를 외지인이 사는 건 이해가 가죠. 서울은 전국구니까. 자, 그만큼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투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청주분들이 정말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를 사러 가면 물건이 없대요, 물건이. 저층 아파트 그거 몇천 비싼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자들이 멘붕이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저렴한 게 있으면 빨리 사셔야 돼요. 빨리 사셔야 된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자, 이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어떤 정부에서 강구를 해야지 이 법인에 대해서, 정부가 예전에 한 달 전인가요? 법인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투기판이 지금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청주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해도 그런 것 같고, 구미도 조금 그런 것 같고, 울산도 그런 것 같고, 전국이 다 그래요. 전국이 다 그렇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광역도시. 그러면, 예를 들어 원주도 그렇다고 그래요. 원주 분양권도 또 들썩거린다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자, 그러면, 그렇게 들어간 게 다 그 법인들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정부의 규제라는 것은 타이밍을 놓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알고도 방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말로는. 그렇게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면 건설경기가 좋아져서 또 아파트 고분양가에 해서 또 고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주민들은 비싸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정부를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정부를 믿으면 안 된다. 나를 믿고 시장을 판단하고 나를 믿고 내가 사는 수밖에 없다. 저점에 사는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정부의 법인 규제가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죠. 근데 벌써 지방은 청주에서 보듯이 다른 김해 다른 지역에서 보듯이 벌써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제가 보기에 벌써 투기판이 벌어졌어요. 수도권은 지금 반등의 어떤 그 불씨를 살리고 있는 시장이고, 이 지방은 벌써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시장의 환경이 가격을 결정한다. 이거 참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기가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예측을 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더라도 이 유연성을 갖고 예측을 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락으로 예측했다. 그러면 맨날 하락 기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논리를 집어넣어서 자기가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우상향으로 보면 또 맨날 우상향의 그 기사들만 또 보고 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시장의 환경을 잘 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번 전문가들 하나도 못 맞췄어요. 경제의 논리로 보면 지금 2000이 어떻게 갑니까? 2000이 가지 말아야죠. 2000이 갈 수가 없는 시장이죠. 미국 나스닥이 거의 전고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다 셧다운인데 어떻게 그게 올라가요? 자,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와 그 시장의 유동성을 가지고 올라간다. 그 시장의 환경 중에 바로 이러한 시장의 환경이 지금 어떤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자,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고,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또 금리를 또 인하한다고 그래요. 거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신흥국 시장도 돈을 많이 풀어야 된다. 돈을 많이 풀어야 된다. 자, 그런 게 어떤 거시경제의 예측과 전망이에요. 그게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게 맞다고 봐요. 지금 경기를 살리려고 하면. 자,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풀면은, 예를 들어서, 금리가 우리도 0.2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경기는 좋아지겠죠. 그리고 화폐 가치는 또 하락하겠죠. 그리고 저금리 효과를 엄청나게 보겠죠. 그리고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 겁니다. 진짜, 부실 기업에도 풀리는 거고, 그냥 갖다 쓰라는 거죠. 빨리 니들이 경제를 살려라. 그리고 벤처 기업에도 다 풀리고. 그러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런 통화 승수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기는 좋아지고 금리는 저금리고 엄청난 돈이 풀리고, 자, 그러면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거기서 풀린 돈들이 다 자산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주식 시장으로는 빨려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주식은 선반영을 했으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에 대한 선반영을 했으니까 과대하게 빨려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 시장은 이제 낙폭과대는 다 해먹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안전자산의 의미가 있는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버블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어쨌든 그 금리가 낮아지면 수요자가 빚을 내서 집을 사기가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산다는 거예요. 이제 수요자층이 많아지는 거예요. 수요자층이. 자, 그리고 투기 세력도 편하게 이제 살 수 있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동산은 주식은 찍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 그리고 주식시장은 공급량을 계속 불어넣을 수 있는데, 주택시장은 아무리 공급을 해도 그게 연도가 걸린다, 몇 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좋은 입지에 또 져야 팔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인플레이션 시대, 통화 승수 효과, 화폐 가치 하락, 그것으로 인한 경기 반등, 그 다음에 수요자의 어떤 저금리로 인한 수요자들의 급격한 증가.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자산의 버블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입.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자산을 늘리려면 이런 버블을 이용하셔야 돼요. 버블을 이용하지 않으면 내 자산이 늘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가 코스닥 시장 버블일 때, 예전에 코스닥 주식들 엄청나게 버블이 끼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주식들이 나중에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서 산 거 아닙니까? 그 가격 주고 산 거죠. 자, 요즘도 이제, 언택트 문화라고 해서 네이버, 카카오 시가총액 현대차를 앞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벌써 3인가 4이고. 자, 그것도 어쩌면 버블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미래를 보고 사는 거니까. 자, 버블이 낀지 아닌지는 지금은 모른다. 나중에 버블이 빠지면 안다. 근데 지금 시장은 그런 버블 시장으로 들어가는 단계예요. 지금 자산에. 우리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인류 역사상, 예? 자본주의 경제가 시작되고 나서 미국, 세계 시장에 이렇게 많은 돈이 풀린 적이 있냐? 저는 없다고 봐요. 없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드물다.
자, 이 버블은 언젠가 터지겠지만, 자, 분명히 이 자산의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할 확률이 높다. 자,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버블 시대로 진입을 했다. 자, 그리고 규제가 중요한 것은 이 규제가 공급을 틀어막고 있어요. 지금 분양권 전매장 같은 경우에 이게 참 정부는 어떤 이념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이 강경 드라이브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시장 경쟁과는 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규제가 공급을 틀어막고 있다. 근데 화폐 시장은 벌써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고 버블 경제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파트가 요즘은 최고의 투자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에 특히 강남의 경우에는. 자, 근데 이 아파트 투자가 너무 일상화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주변에서 아주 쉽게 많은 분들이 갭 투자를 해요. 갭 투자를. 그런 점이 예전에 투자하면 좀 이렇게 일반인이 범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즘 강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 동영상 강의도 많이 하고 요즘은. 아파트 투자가 너무 일상화되었다. 그러기에는 이제 아파트 투자층이 너무 많아져. 자, 그러니까 이제 투자와 실수요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투자와 실수요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투자인지 실수요인지. 이제 요즘 웬만하면 두 채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두 채예요. 이제 기본이 두 채고 투자를 좀 한다 하면 세 채 이상, 많게는 10채.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수도권 대장 아파트 시세, 의정부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7억 간다는 건 우리가 상상을 못했죠. 자, 근데 이제 그런 7억을 간다. 안산도 7억이에요, 안산도.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화폐 가치의 하락이에요, 화폐 가치의 하락. 인플레이션의 효과다. 이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그리고 앞으로 투기 세력들이 이제 요즘은 또 안성에도 또 올라가고 미분양물건 다 팔리고 오산도 그렇고 이제 투기 세력들이 그냥 새 아파트면 다 사는 것 같아요. 새 아파트면. 이제 그런 지역들은 이제 잘못되면 투기 세력 간에 이제 어떤 서로 이제 물건 물리다 보면 누군가 물리게 되겠죠? 어차피 실수요 기반이 없는 데니까.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머니가 풀린다. 자, 그것이 이제 자산으로 몰려온다. 몰려올 수밖에 없다. 미국은 우리가 지금 아직 더 풀어야 돼요. 더 푼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거죠. 그냥 종이 앞에 찍어가지고 남의 나라 물건 사오는 거 아닙니까? 참 이거 황당한 겁니다. 일단 패권을 가진 나라의 기득권이라고 봐야 되는지. 자, 어쨌든 그런 돈이 많이 풀리면 다른 나라도 신흥국가도 많이 풀릴 수밖에 없다. 자, 그 돈이 이제 자산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없다. 자, 그런데 벌써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실수요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 과잉 분양 버블 경제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자산을 늘리셔야 돼요. 안 늘리면 나는 한 단계 더 하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제 중상층의 삶도 못 산다. 자, 그걸 분명히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